안녕하세요. 성신부동산TV 이대진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독서지향책은 협상의 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협상할 일이 참 많죠. 오늘은 협상의 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협상의 신 이대진. 협상의 신 최철규 지음. 최철규 작가에 대해서는 하나, 글 쓰는 사람이다. 둘, 교육 사업가다. 셋, 강의하는 사람이다. 이 책에 대해서 2017년도에 원포인트 레슨을 했습니다. 그때 겁없는 토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겁없는 토끼가 약국에 가서 약국 아저씨한테 아저씨 당근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약국 아저씨가 약국엔 당근 파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이 겁없는 토끼가 약국에 가서 약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당근 주세요. 그러니까 약사 아저씨가 약국엔 당근을 팔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면 혼내주겠다. 그리고 토끼는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토끼는 약국에 들어왔습니다. 약국 아저씨에게 아저씨 가위 하나 주세요. 아저씨가 가위는 여기에 팔지 않는단다. 아저씨 그러면 당근 하나 주세요. 겁없는 토끼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협상은 부동산 일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수는 이기는 협상을, 고수는 성공한 협상을 합니다. 상대의 요구를 최소화, 내 요구는 최대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충족시키는 협상. 이를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협상을 얘기합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영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로 하는 것이다. 협상의 핵심은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면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라. 협상은 상대의 니즈를 발견해내는 게임이다. 페이지 29페이지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다. 협상은 내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상대가 관심 있어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페이지 35페이지 협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는 기술은 1.0이라고 이 책에선 얘기하고 60여 년 전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이거는 하버드대 피서 교수와 유리 교수가 재정의해서 이건 2.0 이론이라고 합니다. 30여 년 전에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상대의 행동, 인식, 감정을 변화시켜 가치를 키우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3.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보면 협상의 법칙의 저자 허브 코엔 책에 대해 나오는데 인생의 8알은 협상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45페이지 협상학의 히든 메이커,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를 히든 메이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면 상대의 요구가 아닌 욕구, 즉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니즈를 알려면 관점을 전환해야 하고 히든 메이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협상학 크리에이티브 옵션, 양쪽이 서로 다른 니즈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3의 창의적 대안을 뜻한다. 이 책에서는 협상의 예로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왕궁이었는데 시민군과 정부가 포지션은 시민군은 왕궁을 파괴하자, 정부는 왕궁을 보존하자. 니즈는 시민군은 왕정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고 왕의 독점적 공간을 없애기, 정부는 역사적 유물을 보존해 니즈가 있었습니다. 창의적 대안으로 왕궁을 박물관으로 사용해서 시민군, 정부 모두 니즈의 만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다음 예는 시나이 반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이집트는 100% 반환을 원했고 이스라엘은 일부 반환을 원했습니다. 니즈는 이집트는 민족적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이스라엘은 안보 문제였습니다. 창의적 대안으로 100% 반환, 다국적 감시군이 주둔해서 서로의 니즈를 만족시켰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엔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하고 고속도로에 소음을 차단하는 차단벽을 세우면서 차단벽이 흉물스러우니까 이쁘게 꾸며서 차단벽을 만들었던 예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엔 창의적 대안에서 첫째, 더하기 새로운 안건을 덧붙이기입니다. 모든 카드를 협상 테이블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둘째는 배팅, 창의적 상황 조건 내기를 걸면 된다. 첫째,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때, 두 번째, 서로를 믿지 못할 때, 세 번째, 교환, 나한텐 덜 중요한 걸 주고 더 중요한 것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페이지 76페이지에선 우선순위를 파악하라, 교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협상 안건이 하나면 안 된다. 두 번째, 여러가지 협상 안건의 우선순위가 서로 똑같으면 안 된다. 페이지 79페이지, 협상이란 단순히 주고받는 게 아니다. 내게 덜 중요한 걸 주고 더 중요한 것을 받는 것이다. 페이지 80페이지엔 협상가 대 협상가로 대담을 나눈 얘기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작가인 최철교 대표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의 저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나눈 대담입니다. 페이지 88페이지엔 협상은 상대의 인식을 바꾸는 게임이다. 인식을 바꾸는 무기는 스탠더드,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로 노트북을 팔 때 중고품 가게에선 60만원, 이것은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120만원 주고 구입, 감가상각해 60만원, 이거는 과거의 가격입니다. 용산전자 상가에서는 60만원 쳐준다. 용산전자가에서 있는 거는 권위나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공표 또는 발표한 가격입니다. 퍼블리시드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92페이지에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이다. 기준이 있어야만 상대가 납득이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신뢰가 생긴다. 협상에서 기준 제대로 만들기. 첫째, 협상이란 나한테 유리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임입니다. 둘째, 세상 모든 기준 중에 가장 강력한 기준은 상대가 만든 기준입니다.
페이지 95페이지에서 내 요구를 말하기 전에 내가 제시할 기준부터 생각하자. 그래야 상대 인식을 바꿀 수 있다. 페이지 96페이지는 베트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베트나는 차선책입니다. 페이지 97페이지엔 공인중개사가 거참 이상하네. 오늘따라 이 집 보는 분이 많네. 오전에만 2분이 보고 가셨어요. 페이지 98페이지엔 협상은 베트나가 있느냐 없느냐 게임이다. 차선책이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엔 베트나 활용 방법으로 첫째, 베트나 좋으면 상대방에게 무조건 알린다. 둘째, 알릴 때는 은근히 제3자를 이용해서 알린다. 셋째, 시간도 중요하다. 오늘 협상에 대한 일부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부동산 중개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직업이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직업이라 차별성을 가지면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의 하자는 고치면 되지만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힘들지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기로 합시다. 중개 팁으로 계약 전에 배를 채우세요. 배고픈 사람이 협상에 집니다. 느긋하게 계약하시고 손님과 배부르더라도 밥 한 번 더 드십시오. 제가 왜 살쪘는지 아시겠죠? 이거 돈 많이 들은 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